너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큰 무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무덤? 오늘은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에 떠도는 기기개개한 얘기들을 한번 내가 말해주도록 할게. 고려대학교 자연계 건물들은 중세 건물을 본따 만든 인문계 캠퍼스와는 달리 좀 더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 참사리길이라고 불리는 고려대학교 상권 지역을 지나 노벨광장 쪽 자연계 캠퍼스로 진입하면 특히나 현대적인 8,150평 규모의 커다란 건물이 공터와 야트막한 동상과 함께 한눈에 들어온다고 해. 신공학관? 맞아, 바로 신공학관이야. 2016년에 완공된 이 신공학과는 공과대학 학과들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 그래서 뭐 연구실이나 세미나실, 그리고 교육 공간들이나 연구 공간들도 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 보통 새벽까지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 밤 명진 씨가 늦은 시간까지 캠퍼스에 남아 있었던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빠듯한 연구 일정들 그리고 실험 일정들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명진 씨가 너무 오래 앉아서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몸이 찌뿌드하고 힘들잖아. 그래서 뭐 기지개도 한번 펴야 되고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도 해야 되고 하잖아. 그럼 뭐가 땡겨? 치킨? 족발보쌈? 아니 공부하다가 난 당연히 야식인 줄 알았지. 보통 당과 카페인이 땡기게 되지.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당과 카페인이 많이 땡기던 명진 씨가 편의점을 가기로 했어. 그리고 보고 있던 참고 논문 두어 장을 손에 든 채로 1층으로 내려갔어. 자정을 넘긴 깜깜한 밤이었어. 참사리길로 가려면 신공학관 1층으로 내려가 아까 말한 그 공터를 직진으로 지나서 가로질러야 해. 그런데 명진 씨가 10걸음쯤 걸었나 싶은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야. 휘잉 바람이 불어서 명진 씨가 들고 있던 참고 논문을 날려버려. 명진 씨는 당연히 놓친 자료를 주우려고 했지. 그런데 바람이 멈추질 않는 거야. 줄만 하면 다시 저만치 날아가고 또 줄만 하면 저만큼 종이가 날아가는 일이 몇 번이고 반복돼. 마치 명진 씨를 어디론가 유인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너무 멀리 날아가면 그냥 아예 버리고 다시 프린트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텐데 꼭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잡다가 오기가 생겼는지 그 날아가는 참고 논문을 끝까지 쫓아가게 됐어. 근데 이제 순간 바람이 딱 멈추면서 그 참고 논문을 딱 잡은 거지. 휴 하고 드디어 주웠다 하면서 안도를 하고 명진 씨가 이제 딱 고개를 드는 순간 명진 씨 눈앞엔 얼기설기 숲풀과 나무들이 얽혀있는 캄캄한 동산만이 있었어. 주변은 아주 고요해. 나무들 사이에는 밤바람이 불고 왠지 스산한 느낌이 들어. 약간 오싹해진 명진 씨는 빨리 가려고 자리를 뜨는데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슬슬 불던 것이 나중에는 휘잉휘잉 소리가 날 정도로 마구 부는 거야. 그 바람 속에서 명진 씨의 귀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명진 씨 귀에. 그래서 명진 씨는 처음엔 이 늦은 시간에 대학교 캠퍼스에 아기가 왜 있지? 그때 또 한 번 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해. 이번에는 여자가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어. 그때서야 명진 씨는 내가 아까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던 선배가 이제 술자리에서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빡 떠오르는 거야. 고려대 병원에서 사망한 아이들을 이곳에 다 묻어놨기 때문에 이곳을 애기능이라 부른다 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지. 명정 씨는 거기서 몸이 막 얼어붙었지만 주춤주춤 물러서서 돌아서 마구 뛰어나왔어. 이 동산의 이름은 바로 애기능. 능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산의 정체는 무덤이 정말 맞았어. 그러면 누구 무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애기능과 관련된 설이 있어. 먼저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애기능은 원래 정조의 후궁이었던 원빈 홍씨의 묘였다고 해. 1779년 5월 원빈 홍씨는 창덕궁 얌시맙에서 14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 그런데 이제 그녀의 오빠였던 홍구경이 원빈 홍씨로 인해 입지가 위험하게 됐던 왕비 효의 황후가 원빈 홍씨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의심 속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1778년
원빈홍 씨에게 종기가 여러 번 발생했고 그 종기가 점점 심해져서 죽기 한 달 전에는 고통이 정말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 이는 정조가 직접 기록한 어제 원빈홍 씨 행장에 대한 기록이야. 하여튼 이 원빈홍 씨가 묻혔던 묘소의 위치가 바로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애기는 동산이야. 그리고 지금 이 애기는 동산 주변으로 이공계 학과들의 건물들이 쭉 서 있지. 그러면은 무덤 주변에 건물들이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전의 무덤터인 거지. 현재는 원빈홍 씨의 묘 자체는 1950년 6월 13일 날 서삼릉의 귀인 수기의 묘역에 현재 이장된 상태야. 그러면은 두 번째 설은 뭐야? 때는 1970년 가을, 고려대학교는 인부들이 토목공사 중에 발견한 한 항아리를 막걸리와 고기를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고 해. 이때 받은 것의 정체는 바로 태항아리. 이게 바로 국보 제177호로 지정된 본창사기 태항아리야. 근데 태양아리가 뭐야? 태항아리랑 말 그대로 이제 탯줄을 담은 항아리인데 조선의 왕자나 공주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을 깨끗이 씻어서 항아리에 보관을 해놨다고 해. 그래서 이 태항아리가 우리 애기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애기능 캠퍼스에 아기들이 직접 묻힌 것은 아니지만 아기들의 태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지. 아기의 태가 묻혀 있었으니까 아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 맞아.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애기능 캠퍼스의 애기능에서 이러한 비화가 숨겨져 있다는 게 좀 오싹하지 않니? 그래도 이제 애기능 동산은 고려대학교 내에 유일하게 이제 벚꽃이 흐드러지는 곳이고 4, 5월쯤에는 붉은 철쭉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니까 모두들 한번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어.